2013년 미국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시 중국군은 세계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즉시 북한에 투입되고 신속 기동부대의 경우 2시간 내에, 기갑사단의 경우 5, 6시간 내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군부가 백두산 중국 측 지역 등을 무대로 진행하는 군사훈련은 외형상 혹한기 기동력 강화와 달리 내부적으로 북한 유사시 38선까지 중국군의 신속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특성상 북한은 한국처럼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동맹군이 굳이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동안 주북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적을 아시나요? 1958년까지도 현재 주한미군 이상의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은 아무런 군사적, 제도적 장치를 남기지 않고 1958년 말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분명 북한에게는 불균형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해야 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북한 지역에 주둔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초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과 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머물렀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소련군은 이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둔의 명분은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당시 한반도 이북에 있던 중국 인민지원군의 규모는 무려 120만 명이었습니다. 45만에 불과한 조선인민군의 숫자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 계속되는 국부군의 폭격, 서방의 경제봉쇄로 중국의 사정 역시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이후 많은 수의 군대를 철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방 세력과의 세력 균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중국군을 북한에 잔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는 인민지원군의 역할을 정전협정의 보장과 전후 북한 경제의 복구건설 지원으로 한정하고 1955년 이후에도 15개 사단 25만 명 정도를 남겨두어 북한의 재건 및 농사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1953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중국의 복구 건설을 위한 원조를 부탁하였습니다. 저우원라인은 이를 수락하여 북한이 중국에 지고 있던 빚 전액을 탐강해주는 한편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고 중조 경제 및 문화 합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1954년 3월 인민지원군 총사령부는 북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군은 노동력이 극심하게 부족해진 북한 농장에 투입되어 농사를 도왔으며 각종 건설에 참여하였습니다. 1957년까지 1300여 개의 저수지를 건설했고 7곳의 물길과 각종 저수지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북한이 42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 군을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대신 중국이 휴전선을 수비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공군 강화, 기계화 부대 창설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인민생활 향상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근본적으로 외국 군대가 대규모로 북한에 있는 것이 불만스러웠고 중국 인민지원군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6.25 전쟁 기간 동안 인민지원군과 북한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중연합사 구성 이후 중국 측에선 북한 군대를 비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의 이러한 불만은 1955년 12월 대표적 친중파였던 조중연합사령부 부정치위원 출신인 최신상 박일우를 반당으로 몰아서 숙청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막무가내 숙청에 대단히 불만이었으며 박헌영에 대해서도 제도 충분치 않고 문인에 불과한 그를 절대로 죽여선 안 된다고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박헌영 구명 요청도 무시했던 김일성은 중국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의 임레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마오쩌둥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1957년 10월 혁명
망명 40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과 마오쩌둥 사이에 회담이 벌어졌습니다. 11월 9일 자신의 숙소에서 김일성, 남일, 김창만과 만난 마오쩌둥은 김일성에게 100만 명이 넘는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고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가 매우 필요한 조치임을 역설하며 3단계에 걸쳐 2개군을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사용하는 병참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할 당시부터 둘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일성과 펑더하이 사이가 가장 험악했는데 군대를 당장 투입하라는 김일성에게 펑더하이는 휴식과 재보충이 우선이며 김일성의 과거 실책들을 읊으며 당신은 요행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나 라고 비난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엔군과 한국군의 반격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전면적 공세가 꺾이던 와중 북한 1군단이 중공군과 상의도 없이 멋대로 병력을 후퇴시키는 바람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포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중공군 184단이 괴멸했으며 이에 분노한 펑더하이는 김일성의 뺨을 2대나 때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잔류한 중공군들은 남한의 주한미군이 잔류하자 중공군 역시 주둔지를 북한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1956년 8월 종파 사건에 이어 1958년 김일성이 자주 노선을 공고히 하고자 인민지원군들을 모두 철군시키라고 중국을 압박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58년 말까지 주북한 중공군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한편 지원군 철수가 이뤄진 1958년 당시 인민군 8만 명 전역 조치 등 민간 노동력 확보를 위한 북한 정부의 조치 때문에 30만에 불과했던 인민군 숫자는 70만 명 국군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1951년 미 합참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대만이 미국 도서방어선을 사수하고 자유로운 공군 및 해군 작전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서 대만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 의해 자국의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대만 해협에서의 양안 간 무력 충돌은 그 양상에 있어서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미국의 핵심 이익이 결정적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만 해협에 즉시 제7함대를 파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의 대만 해협 위기 모두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와 시기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대규모 전투로 확산됐거나 대만의 선제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의도된 선제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포격의 규모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확전의 여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행동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과 안보동맹이 체결되고 미 해군함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대만에게 수개월에 걸쳐 48만 발에 달하는 포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결코 무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1958년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 당시 타이완과 맞닿은 중국 본토 연안에 약 9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 병력이 집결했었고 중국 해군력의 약 3분의 1 전투기 400여 대, 폭격기 90여 대가 동원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타이완 해협 위기가 확전의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당시 중국이 처해 있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국 공산당은 당면 과제로 최소한의 군사력만을 유지한 채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경제 발전에 총동원하고자 하는 방침이었습니다. 북한의 소군정 체제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별개의 정당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모든 좌익 세력이 통합해 출발한 포괄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정부 구성은 연립정부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중국 정부가 남한 정부와 밀착하는 데다 대북 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자 양국 관영 언론들은 서로를 비난할 정도로 북중 관계가 최악에 치달았고 김정은 역시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라는 지침을 각 군부와 공무원, 주민들에게 배포해 중국에 대한 경계론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련은 중소분쟁 때 중국과 대립한 전적이 있으며 중국의 입김이 극동과 한반도에 커질수록 경제적 외교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기에 달갑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부터 북중 간 안보 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까지 약 3년간의 북한 안보 공백기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습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타이완 해협 위기로 촉발된 중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과 대약진 운동 등 국내 경제 개발을 위한 국력 집중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이 안보적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둔과 철군 사이에 안보적 효용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중 간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전쟁을 거치며 발전된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양국 간 신뢰관계는 철군이 갖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중국과 중국군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오고 있었는데, 절대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1의 원칙은 모든 권력과 군사력을 손에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는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 총정치국과 제91 수도방어군단, 국가안전보위부 등 사회안전성 등 다양한 무력기관들을 두고 서로 견제시키며 이 모든 군사력을 지도자가 독점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군이 파병되어 주둔한다면 말이 우호국의 연합이지 정권의 최위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주한미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군 및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면 필연적으로 중국군은 북한에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정권 제거나 조정을 위해 주북 중국군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되지 않는 병력이 수도와 주요 요충지에 배치돼서 거기에 이 병력들은 북한의 군사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경제나 정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노동당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정권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과도한 국방비 투자,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동 저기대의 창설, 경제국방 병진 노선 추진 등의 대응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이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정 간섭을 이유로 안보상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는 철수를 먼저 주장했으리라 보긴 어렵습니다. 양국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 4월 18일 핵개발 비용을 묻는 김일성에게 마오 주석은 꿈도 꾸지 말라며 냉대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로 배신감은 극대화돼 1994년 판문점 북군 군사정전위원회를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바람에 중국군 대표단도 모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했던 조성태 국방장관은 25일 중국군 장교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외국군이 없는데 주한미군 어떻게 처리하냐는 중국 장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통일 이후에는 미군 철수 등 주한미군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1년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중국군이 나선특구에 병력을 주둔했다는 사설을 올렸다가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군사조약인 조중우호 및 상호 원조조약을 맺고 있지만 2011년 중국 CCTV가 조약 체결 50주년이라며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됐다는 사실과 함께 2021년까지라며 이에 당사국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사시 군대를 파병해줄 동맹국이 많은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해관계 이상의 혈맹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합동훈련에 적극적인 러시아도 중소분쟁 이후로는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중국이 잘 되는 것을 그리 원치 않기에 진심으로 도와줄 동맹이 못 되며, 파키스탄도 친중이지만 미국과도 친합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공동안보체제를 지향할 정도의
굳건한 동맹국도 또한 국제사의 반발을 무시하고 기지를 유지할 정도의 역량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 중국의 외교적 방식이 적을 많이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향력 확대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1958년 이후에 북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문제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